해외에서는 이제 돈도 많이 투자하고 연구비도 막 1억, 2억씩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연구비가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러면은 내가 차라리 의대 가서 의사하지 이 능력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좋은 능력 있는 친구들도 의대 교수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좋은 직업이시긴 한데 이공계로도 좋은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치안도 너무 좋고 정말 직업상으로 너무 좋은 직업이고 세상을 위해 필요한 직업이지만 그것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자, 한국 학생들의 과학 수준 어때요? 과학 수준은 굉장히 좋아요. 점수의 평가는 거의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살짝 순위가 밀리긴 했는데 피사라 그러죠. 이제 그 성취도 평가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은 성취도가 조금씩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자마자 바로 비대면 교육 바로 들어가고 대박이다. 네. 우리나라 최고. 뭐 안 되면 독해력 때려 넣어 말하면서 이제 국어가 막 올라오면서 막 그러다 보니 어쨌든 유지를 했어요. 근데 유지를 했으니까 다른 나라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순위가 조금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거의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수학과학이. 전 세계 그 OECD 안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고 그 무슨 82개국 앞에 선진국 81개국에서는 그래도 무조건 8, 9위 안에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과학의 흥미도 조사를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최하위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문제예요. 아쉬워요. 맞아요. 그게 이제 분명히 성적은 높은데 관심이 없어. 그럼 도대체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투입한 거지. 그렇죠. 전 세계가 의문인 거예요. 한국의 교육은 도대체 무슨 교육이지? 도대체 뭘 시키길래 성적이 이렇게 좋아? 뭘 어떻게 하길래 그냥 시키는 거야. 아무런 흥미도가 없는 애들이 성취도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좀 딜레마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상황들을 좀 깨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의 뭐 인공지능이나 기초과학, 응용과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더 많은 것들이 랜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많은 좋은 시스템들이 랜딩하기 시작하면은 현재 생활 습관과 환경이 다 바뀌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적응하고 살아남는 사람만이 생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는 그런 인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학과학에 좀 흥미도가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20개국 조사하면 19위, 20입니다. 수학과학이.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미칠 노릇이네요. 그러면 그 성취도도 좋은데 흥미도도 높은 나라가 있어요? 있죠. 어디예요? 뭐 인도, 싱가포르 이런 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 일본. 갑자기 막 네, 그렇죠. 확 오르죠. 그러면 성취도는 낮은데 흥미도가 높은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나라도 있어요. 오히려 조금 잘 못 사는 나라일수록 성취도는 낮은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배우고 싶은데 여건이 안 따라주는 거지.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흥미도는 굉장히 높은데 성취가 안 나오는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약간 씁쓸할 수 있는 거네요. 정말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과학을 이렇게 잘하는데 흥미도까지 되게 높아지면 그렇죠. 사실 우리 노벨 그럼요. 노벨 과학상 막 휩쓸고 막 이러지 맞아요. 않겠어요? 약간 과학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한민국 과학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해외는 그 교육학, 이공계학 교수라는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대중들을 이끄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김창옥 교수님, 김미경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에서 그럼 유명한 교수는 도대체 누구지? 생각이 잘 안 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번에 그 알쓸 신잡 같은 데서 네네네. 나왔던 교수님들 김상 교수님 잘 안 나시죠? 이게 물리학, 문제인 거예요. 물리학이었는데 엄청 재밌게 막 얘기하셔가지고 그리고 뇌과학도 맞아요. 이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교수님들을 찾아보시는데 대중들이 기억하기에는 갑자기 딱 교육학 교수 한 명 얘기하라 그러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뭐 어린이 쪽 하면 이제 오은영 박사님 맞아요. 생각하고 이제 뭐 우리 삶이라고 뭐 아까 말씀하신 김창욱 네네. 교수님, 뭐 김미경 그렇죠. 김미영 교수님 이런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생각나죠. 사실 교육학이라고 하기는 좀 벗어나 있죠, 그쵸. 사실은. 그래서 교육학 쪽 이제 아이들을 실제로 교육하고 대중들에게 전파를 하고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교수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싶으셔도 교수님들 활동을 못 하는 것도 있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 구조적으로는. 그래도 해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활약을 해주시면 특히 저는 이제 과학 분야의 교수님들이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알쓸 신잡 보면서 아이들도 보면서 엄청 맞아요. 흥미롭게 맞아요. 접근을 하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인문 철학 이런 것도 다 맞아. 풀어주셔가지고 같이 요즘에는 과학도 철학이 있어요. 철학에도 있어. 과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풀어주니까 너무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스타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필요하네요. 네, 정말 필요하고 매일 신문을 펼치면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얘기만 나와요. 사실은 주가가 누가 올라요? 세계 탑 10의 회사들은 전부 다 뭐 이공계, 자연계 이런 쪽 회사들이에요. 석유 회사 빼고. 근데 그 회사들은 맨날 그런 얘기하고 삼성이니 뭐 하이닉스니 반도체 이야기 맨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과학 공부를 위해서 막 주 3회 학원을 보낸다거나 주 3회 교육을 한다거나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돈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적는 나라예요, 사실은. 진짜 느끼는 게 딱 그 입시철이 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시험 기간이 돼야 내신 봐주세요. 뭐 이런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과학은 중요하고 인공지능 얘기는 매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직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험과학 되게 중요하고 지금 맞아요. 옳다 중요한 일 하시고 계신 맞습니다. 거예요. 저도 사실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회사의 미션 중에 하나가 올해의 미션은 대중들에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뭐 여러 관계자들에게 기초과학을 더 가깝게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응용과학을 넘어가려면 기초과학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초과학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마냥 과학을 이제는 너무 시험 기간만 하거나 너무 이제 뭐 과학고 가려면 그제서야 좀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가깝게 친숙하게 인문학처럼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분야까지. 중요한 포인트. 네. 네. 입시를 위한 과학이 맞아요. 아니고 진짜 과학을 위한 과학을 그쵸.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은 나라가 사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야 하버드에서도 막 그럼요. 콜 오고 노벨상 하나 타야 되지 노벨상도 않겠습니까? 막 네, 하나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강을 이은. 네. 진짜 나 과학 좀 애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험과 애들 시켜보니까 네. 와, 내가 애 키울 때 이거 있었으면 난 무조건 했어요. 난 이거 3년, 6년 무조건 시켰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거 했으면 사실 특목고도 문제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지금 막 중1, 중3 막 고3 들어가니까 사실 이거 맞아, 멀어졌잖아요. 못하잖아요. 조금만 어렸을 때 시켰으면 맞아요. 나 얘 보냈었지. 보냈지. 막 되게 아쉬운 생각 들어요. 한국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한국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현재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하버드에서 매년 한국 학생을 뽑는 게 5명이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물론 국적의 문제도 있지만 5명도 채 안 된대요. 왜일까? 그쵸. 네. 왜일까? 왜일까? 그쵸. 분명히 수학과학의 능력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생각의 유연성이나 독창성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제가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까 말한 뭔가 프레임으로 묶여있는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슬처럼 묶여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질문이 틀렸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 문과야 이과야 그랬을 때 문과 이과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전 이 질문한 학생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항상 프레임에 갇힌 생각만 하고 있지? 그거를 뚫고 나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본 적이 없어요. 학부모 설명회 때 질문을 던지면은 질문의 의도에 갇혀서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깨는 관점을 넘나들 수 있는 그렇죠. 언제든지 관점의 방향을 틀고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학생을 만드는 게 사실 저의 목표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부적응자가 돼요. 맞아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저도 사실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릴 때는 사실 이게 학교라는 게 다 그냥 똑같은 잔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 삐쭉 나오면 잘라요. 잘라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디 사회에 나가서도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했는데 저도 약간 이건 안 돼요? 물어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되게 맞아요. 미움받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했을 때 그냥 이거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나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게 밑에 애들한테도 나가서 그러지 마. 튀는 행동 하지 마.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튀어줘야 맞아요. 애들이 자유롭게 아까 생각도 유연하게 하고 독창성 있게 할 수 맞아요. 있는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 맞아요.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좀 저희 어른들이 잘못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예의만 바르게 하면 되거든요. 존댓말 잘 쓰고 예의 바르게도 할 수 있어요. 농구공 좀 튀겨도 되겠습니까? 하고 농구공 튀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사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무조건 싹을 자르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다.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실험과학의 미래를 이끄시고 계신 올타이드의 최치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을 조금 가깝게 하셔라. 그게 인공지능이든 뭐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지구과학이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물부터라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우개 하나도 좀 어떻게 보면 고민하려면 고민할 게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지우개? 네. 지우개, 네. 지우개 하나도 사실은 이건 왜 휘어지지? 이건 왜 지워지지? 사실은 그런 거 하나만 잘 관찰을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그냥 조금씩 더 파고드는 질문들 해가면서 하다 보면 과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실험과학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할수록 좋아요. 맞아요. 네. 나 진짜 너무 느껴요. 네네네. 네, 어릴 때 사고력이나 그 네. 실험과학은 딱 그 타이밍이 맞아, 있어요. 타이밍이 골든 있습니다. 타임이 있어요. 네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실제로 교육에는 항상 존재하고 존재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려면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이 세 개가 매개체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서로를 관찰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교육을 잘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타이밍들을 학부모님들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원하면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필을 좀 해야 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말을 못해. 잘, 그쵸? 놀 때만 용돈 달라는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떡볶이 사주세요 이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자기의 속 얘기를 잘 못 꺼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른들한테 어필을 예절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좋게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어필을 많이 하고 꼭 실험과학은 뭐 꼭 하면 정말 좋아요. 말도 못해요. 네, 말도 못해요. 말도 정말 못해요, 너무 진짜. 좋은데 진짜 못하시면은 제가 그래요. 그 1인 키트라도 사셔서 제발. 뭐라도 하셔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자, 이건 좀 벗어났는데 아까 좀 하고 싶었던 네네네. 질문이에요. 과학 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과학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과학을 잘하는 건 없고 제 생각에는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나만의 독창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나만의 독창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그 훈련을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학을 할 때. 궁금해야지 시작되거든요. 사실은 일들이. 근데 안 궁금하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과학을 잘하는 건 없지만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질문을 던졌으면 질문도 너무 뻔한 질문 말고 남들과 똑같은 질문하시면은 똑같은 정보를 손에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나만의 독창적인 질문 관점을 피하는 프레임을 깨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하는 친구들만이 실험과학을 하면서 그런 능력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나만의 질문을 던지는 학생을 만드는 게 조금 더 과학을 잘하게 되는 비결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실험을 해봐야 왜라는 생각을 맞아요. 해보죠. 이거 궁금하거든요. 왜 이래요, 선생님? 이거 왜 녹아요? 이거 왜 굳어요? 뭐 그쵸.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맞아요. 이래야 질문도 좀 더 맞아요. 올라가는 거죠. 계속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참 못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맞아요. 너무 질문하면 혼나고 막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긴 했을 거예요. 맞아요.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맞아요. 요즘 이제 학원에서도 보면 아이들 질문 되게 기발하고 잘해요. 맞아요. 그럴 때 사실은 칭찬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오, 너 진짜 좋은 포인트다. 역시 달라 너는. 이걸 보고 맞아. 있는 여러분도 달라요. 너는 진짜 최고야. 정말 맞아. 그런 네. 얘기 계속 해줘야지 얘도 자신감이 생겨서 맞습니다. 질문도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틀방방 하고 있으면 애들이 질문할 줄 몰라요. 맞아요. 질문. 그리고 우리 때도 아시잖아요. 누가 질문하면은 선생님이 뭐라 안 해도 돼. 애들이 야 질문 왜 하지 지금 마. 끝나야 돼. 지금 못 쉬잖아, 너 때문에. 쉬는 시간인데 왜 질문하냐고. 맞아.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고 물론 질문은 따로 하세요. 쉬는 시간에. 자, 과학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네요. 질문 잘해도 과학은 잘할 수 있다. 그럼요. 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자, 오늘은 대한민국 1등 실험과학 옳다 에듀의 최치원 대표님, 최치원 발음 너무 어려워. 최치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과학 얘기여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기초과학이 기반이 되어줘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과학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앞에서는 그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 철학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러 번 뭔가를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건 계속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 방법만 알게 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청 잘 하셨다면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